네, 오늘은 상속에 대한 기초 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상속과 한정승인데요. 단순 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채권, 채무를 그대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걸 말해요. 상속받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갚아야 할 채무가 더 많아서 그거를 그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그런 뭐 결과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한정승인은 이제 채무, 재산이 있으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그런 범위 안에서 내가 상속을 받겠다 하는 것이 한정 승인이고요. 상속 포기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거죠. 자산이든 빚이든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 상속 포기. 그 차이는 이제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가 넘어가죠. 1순위 상속인이 1순위 상속인은 자녀들이죠. 자녀. 그 배우자 동순이고. 그 자녀가 배우자 모두 상속 포기를 한다. 그러면 그 피상속인의 부모가 있으면 부모한테 거죠. 부모가 없으면 이제 또 그 밑에 후순위 상속인인 사촌이들 형제들이 상속권을 갖는다. 이렇게 상속이 이제 그 다음 순위로 이제 넘어갈 상속 그 전 순위 그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현상승이라고 이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아내와 어머니, 아들, 가족으로 두고 이제 사망한 경우 자, A의 자녀인 아들과 딸이 상속인이 되죠. 그리고 아내는 자녀와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A의 재산은 아내와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된다. 어머니는요, 예, 후순위 상속인인데 전순위 원래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어머니한테는 상속이 가지 않겠죠. 자, 상속분은 뭐예요? 상속분이라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비율을 알려요. 그래서 상속분은 유연상속분 그리고 이제 법정상속분인데 유연상속분은 피상속인이 미리 이제 지정을 해두는 거죠. 재산의 뭐 절반은 누구를 준다, 재산의 전부를 누구한테 줘라,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키는 걸 말하고 법정상속분은 법에서 이게 정해져 있어요. 배우자 3, 자녀들 2. 그러니까 배우자, 자녀 뭐 이렇게 따르면 3대 2대 2 이렇게 비율로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전에 말씀드린 유언상속분이 피상속이 미리 이제 정해둔다 그랬죠. 그런 유언상속분이 없는 경우에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된다라는 거죠. 법정상속분은 원래 이제 상속인들이 균등하게 나누는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5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2대 2 비율로 그런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상속재산의 분할은 이제 공동상속이 있는 경우에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승계를 하는데 상속 분할할 때까지 공유하니까 이제 그 지분대로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이제 배분하면서 상속 분할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유언에 의한 분할이다라고 하면 유언에 의한 아파트는 뭐 장남에게 주고 토지는 차남에게 주고 건물을 딸들에게 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그대로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 네, 협의 분할이라는 건 이제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서 상속분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나누고 이제 종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분할에 의하면 공동 상속인들 전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동 상속인들이 전원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 일부 상속이라도 협의하지 않았다는 상속재산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하는데요. 상속이 이제 조금 더 주더라도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안 생기는데 상속 협의 분할을 할 때에는 문제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상속 등기를 분할하고 이제 등기까지 다 했는데 그 상속 분할을 다시 재협의하면 증여세가 그러니까 더 받게 되는 사람한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상식 외의 상속인 채권자도 가정법원의 조정 심판에 의해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상속인의 채권, 상속인들도 상속받은 사람도 채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떤 상속인 A, B, C
이 C의 채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C는 재산이 없었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그걸로 이제 자신의 채권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C가 ABC가 상속 분할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좀 자기 채권 실행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속인의 채권자도 가정법원의 최종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인의 간에 그 유류분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류분권은 피상속인의 배우, 직계비속과 대위자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존속과 형제자금의 3분의 1 이렇게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 또 이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절반은 유류분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미리 딸에게 전 재산을 줘라, 또는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줘라,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상속 재산을 사용하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내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한 그 유언은 그 범위 내에서는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서 내가 재산 일정 부분을 찾아올 수가 있다. 근데 이 유류분 반환 청구는 내가 유류분을 침해했다라는 사실을 알려놓다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권은 상속 개시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된 후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상속인의 재산 어떻게 찾느냐? 모르는 재산이 있죠. 금융감독원의 금융재산 대학은 금융감독 소비자보호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부동산 보유 대학은 국토교통부 국토공간센터 정보센터나 이제 시군구청 지적부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하면 재산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